필러 주사를 넣는데 아마도 이걸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한 대체 효과도 있고 장점으로는 장기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많이 넣으면 좋다고 무조건 거기 안에 막 집어넣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플란트라는 콜라겐으로 만든 제품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이 제품을 가지고 몇 케이스 환자를 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질 안에 인공적인 그런 제품을 집어넣는 걸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동안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뭐 실리콘 줄이라든지 요상한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것들이 갖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적인 면이 많고 사실 유행성 또는 병원 수익 창출성 시술이 되다 보니 그런 병원들이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런 제품으로 갈아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전에 뭐 그런 시술 한 분 중에 효과가 엄청 좋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분들이 다시 그런 시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 병원에도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편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오늘 질플란트 이건 아마 회사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언젠간 또 바뀔 수도 있고 어쨌건 임플란트 질의 어떤 임플란트 제품을 넣었는데 그 성분이 콜라겐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플란트 수술이란 과연 무엇이냐? 질플란트 수술은 질 안에 일정 부분의 공간을 채워주는 충전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진피에서 동결 건조하고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제거한 다음에 그걸 갈아서 콜라겐 주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30년 이상 비뇨기과 요실금 분야나 남성 성기확대 부분에서 사용을 해왔고요. 약간의 면역적인 반응을 제외한 기타 큰 문제는 없던 걸로 다른 합성 제품의 일반적인 얼굴에 넣는 합성 필러 제품에 비해서는 안전하고 저 또한 20년 정도 필러 주사를 콜라겐 제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재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고형 상태로 볼륨감 있게 질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꼬은 거죠. 한 5개. 길이가 한 5cm 정도 됩니다. 두께가 8mm, 그러니까 1cm보다 조금 작으니까 돌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콜라겐 양이 많습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비성분의 양이 많다 보니까 진피가 몸에 들어가서 생착을 하기도 하지만 또 흡수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양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유지될 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으로는 한 부위에 4cc 내지는 5cc 이상을 충전을 하면 질 점막을 뚫고 튀어나옵니다. 터져버리죠. 그런데 이 제품은 길게 밀어 넣을 수 있으니까 한 부위만 톡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고 전반적인 질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 성분은 한 15c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쓰는 질 필러 의사들마다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보통 4cc짜리의 제품을 넣는다고 봤을 때 그것에 3배 내지 4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오래가고 그러나 아직은 이 시술이 나온 지가 몇 달이 되지 않았어요. 혹간에는 2년, 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이걸 갈아서 용량도 적게 넣은 필러 성분이 제가 볼 때는 제 직접 환자들의 결과를 봤을 때 꽤 갑니다. 5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죠. 한 번 시술하고 똑같은 자리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제품은 그것보다 용량이 서너 배 된다면 아마도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실리콘 제품에 비해서 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처럼 약간 좀 물렁거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공간감을 차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대상이 그럼 누군가? 어떤 분이 하면 좋을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 이완이 아주 심해서 질 축소성형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근육을 좁히고 그 다음에 질 점막 일부를 절제해서 다시 꿰매고 하는 전통적인 질 성형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을 제외하면 모든 분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제왕절개에서 질강 손상이 직접
적 없었던 분들, 약간의 질 이완을 느끼고 있다면 더 주름의 효과를 보강하면서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도 간단하고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백년기 이후에 폐경되셔서 질이 좀 경화되고 딱딱하고 근육이 위축된 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완감을 느낀다면 자르고 오리고 하는 그런 수술은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술의 범위, 대상군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분 중에 20년 이상 된 분들은 가끔은 살면서 생기는 이완증 때문에 좀 더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활력 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많이 하는 것들이 질근육에 레이저나 고주파나 초음파를 써서 자체 콜라겐을 증강시키고 쾌견 운동을 시키면서 근육을 두껍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공간감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필러 주사를 넣는데 아마도 이걸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한 대체 효과도 있고 장점으로는 장기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술을 아이를 둘, 셋, 넷 나면서 질이 많이 이완돼 있고 근육이 많이 끊어지고 다치고 한 분들을 이걸 그럼 더 많이 넣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이 선행이 돼야 될 거고 수술하는 과정이나 수술 후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시술 방법을 통해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것만 그냥 많이 넣으면 좋다고 무조건 거기 안에 막 집어넣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넣어서는 수술 비용 자체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술을 해보니까 불편해하지 않아요. 전혀 막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예방적으로 걱정돼서 쓰는 항생제 조금 쓰면 될 것 같고 환자분이 일상생활이나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데는 수술 당일도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